인류의 역사를 보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늘 국가는 시장 가격 통제를 했었습니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란 생산비의 상승으로부터 촉발된 인플레이션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젠 틀렸다. 옛날에 루이 16세가 단두대에 목이 잘려나가고 정권을 잡은 좌파 로베스피에르도 공포정치를 이용해서 겁나게 오르는 물가에 대하여 모든 품목의 가격을 고정하는 통제를 시도했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파는 사람은 손해보고 팔 이유가 없으니까 차라리 폐업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잖아. 시장 가격 통제는 현대 사회에서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터키까지 고물가를 경험하는 모든 국가들이 다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부채를 이용해서 거품장에서 투기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꼭 필요한 생필품, 식료품의 가격을 치솟게 합니다. 한국은 다를까요? 슈랭크플레이션 막는다, 생필품 용량 축소, 고지 의무화라는 뉴스 제목이 있습니다. 가격은 비슷한데 용량을 줄여서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 부당한 거래 행위로 지정해서 190여 가지 생필품에 대해서 가격 변경을 반드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가 몇 개를 얼마에 팔지는 파는 사람 마음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이걸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전개된 것이죠. 이런 것 또한 시장 가격 통제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AI 시대다, 컴퓨터가 발전했다라고 하더라도 모두 인간이 하는 행위들이라 그 법칙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는 막대한 부채를 가진 경제 주체를 파산의 길로 몰고 갈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당장 살기 위해서 부채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폭증하는 자영업, 신용불량자 올해만 1만 명 증가, 고금리 고물가의 한계 직면, 고금리가 장기화하며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가 올 1분기에만 1만 명 넘게 늘어났다. 이것은 최근 5년 새 나타난 가장 빠른 증가세다라고 합니다. 5대 은행 기업 대출 800조, 올해 들어서 36조 원 증가. 5대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이 한 달 새 7조 원 넘게 증가하며 800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만 5달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36조 원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대기업 대출하고 중소기업 대출 합쳐가지고 기업 대출이 36조가 된 거죠. 경제가 인플레이션에 이어서 스태그와 파산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게 이제 더 이상 이상한 게 아닙니다. 부채가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앞으로는 소비가 아닌 이자를 내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가게건 기업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비가 아닌 이자를 내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럼 공기업은 괜찮을까요? 한국과 동일하게 파산 위기에 놓인 대만전력공사를 볼까요? 한전 닮은 꼴 대만전력공사, 파산 위기에 4조 2천억 투입, 탈원전, 전기요금 인상 억제에 적자 쌓여 누적 적자가 자본금의 80%, 파산 위기란 얘기죠. 대만 정부가 재정난에 빠진 국영전력회사 대만전력공사에 1,000억 대만 달러 약 4조 2천억의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 국내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원가보다 싼 전기를 공급하면서 누적 적자로 운영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고 합니다. 누적 적자는 지난해 말 3,826억 대만 달러, 자본 총액은 4,800억 대만 달러로 적자가 조금만 더 쌓이면 자본 잠식으로 가는 회사가 돼버린 거죠. 우리도 동일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가게와 기업이 요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가 부채를 확장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잠시 공짜처럼 보이는 게 있을 수는 있어도 결국 터질 건 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계점을 넘어가면 국가도 위기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스페셜하구만 이거. 한전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적자 심해 지금도 비싸. 전기료 인상 한전의 결정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이달 중으로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020년 132조 원 수준이던 한전의 총 부채 규모는 지난해 기준 202조 원으로 늘었다.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88%에서 543%로 크게 늘었다.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은 60%에 머물고 있다. 100원어치 원재료를 60원에 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합니다. 값싼 전기 탓에 한전 부채 눈덩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와 해외보다 값싼 전기 요금을 유지하면서 올해 상반기 말 한국전력의 부채 규모는 203조 원에 달한다. 하루 이자 비용만 123억 원이다. 한전의 부채 규모는 203조 원인데 불과 2년 반 전인 2021년 말 146조 원과 비교하면 40%가량 급증했다. 원가에 못 미치는 역마진 구조가 생기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100원에 만들어서 60원에 팔면은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가를 올리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정부는 적자를 보면서도 싸게 판매를 해왔지만 결국 현실적인 요금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뉴스 제목이 좀 웃기다 싶은 게 값싼 전기 탓에 한전 부채 눈덩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와 라고 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마치 한전에서 뭔가를 잘못해서 국민에게 부담으로 올 것이다 라는 뉘앙스가 느껴지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팩트로 제목을 적으려면은 값싼 전기료 탓에가 아닌 값싼 전기료 덕분에 지금까지 더울 때 에어컨도 틀고 히터도 추울 때 틀고 전기를 저렴하게 잘 사용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국민들이 사용한 만큼 적정 금액을 이제는 본인들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팩트에 가깝지 않을까요? 한전뿐만이 아니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곳간이 비고 있는 건 여러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기재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건강보험 재정 추이 전망해 보시면은 2027년이 넘으면은 적립금이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고 합니다. 몇 년 남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5차 재정축의 예상기금 소진 시점을 보면은 원래는 4차 재정계산 때는 2057년에 이제 이 기금이 소진된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5차 재정축에서 2년 앞당긴 2055년에 모든 돈이 소진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정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간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재부, 보건복지부, 국회 예산정책처 등 유관기관에서 추정을 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아무런 위기 없이 환율이 버틸 만큼 안정되어서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조건값 하에서 추정한 것이죠. 만약에 어떠한 트리거가 생긴다면 여러 곳에서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물가는 더더욱 오르겠죠. 문제는 이 정도의 상황을 가게나 기업이 감당하지 못해서 돈을 못 내고 배째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국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최악의 경제난 파키스탄, 탈세 50만 명 휴대전화 차단 명령, 세수 확대 등을 위해서 탈세자 수십만 명의 휴대전화 사용을 파키스탄에서 제한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의 연방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세 미납자 50여만 명한테 휴대전화 심카드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같은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사정이 달라서 개인의 전화통화 권리까지 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세수 확대를 강력하게 강화할 것입니다. 결과 제도권 안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 기준과 요율을 더욱더 높이겠죠. 이게 우리가 마주한 미래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달러와 기금 속으로 조금씩 재산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쉽게 20년 전에 30억에 샀던 자산, 건물, 주식, 채권 같은 게 300억이 됐고 이것을 매매할 때의 세금과 20년 전보다 10배가 오른 현재의 금값으로 매매할 때의 세금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달러는 화폐이기 때문에 원화로 교환할 때, 사고 팔 때 양도세가 붙지 않습니다. 취등록세도 없습니다. 심지어 달러의 가치가 올라서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즉 환율이 올라서 달러를 원화로 바꾼 후 차액으로 원화 기준으로 수익이 발생해도 그것에 대한 환차익에 세금이 1도 없습니다. 실물금 또한 개인이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등록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쉽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금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는 국가라서 부가세는 내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올해 금값 상승분을 보시면 사실 부가세 10%는 잠시 아깝기는 하지만 상승 시기에 매수를 잘 한다면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 금액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알 수 없는 세계란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상하게도 당연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